반갑습니다. 네, 사이버웨드 하치노 토모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일본어를 제일 잘하는데요. 두 번째로 잘하는 한국어로 여러분께 일본 가정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좀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대충 알아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좀 급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먹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일식 문화. 이번은 일식. 일식을 일본에서는 와쇼크라고 합니다. 와쇼크. 네, 일식, 나시, 감칠맛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순서, 사시수세서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요리 랭킹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연대별로 히트한 식품에 대해서 소개 좀 하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자주 쓰는 일본 요리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일본 가정요리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미소씨를, 네, 또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일본 요리라고 했을 때. 니쿠자가 잘 아시네요. 네. 오니기리. 네. 가이세키 요리. 네. 그 일본 요리라고 했을 때 자주 듣는 게 뭐 느끼하다라든지 뭐 맛이 좀 싱겁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보기에 좋다, 아름다운 요리다라는 얘기도 아까 뭐 가이세키 요리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저는 요리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리는 맛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나눠 먹어야지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집에 손님이 오셔서 뭐 밥을 먹는다고 하면 되게 막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면 1인식으로 다 한 사람씩 차려야 돼요. 뭐 밥도 있어야 되고 국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반찬도 하나씩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릇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한 명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오시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잔도 봐야 되고 그릇도 막 챙겨야 되고 이러는데, 한국에 왔을 때 손님 오신다고 하면 박사의 수저만 얹으면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심지어는 식구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오신다. 그럴 때 뭐 수저만 얹으면 되는데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정이 깊구나.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일본 가정요리에 대해서 저는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식 문화라고 해서 좀 제가 이쪽에 있어볼게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쪽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합니다. 일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그 일식 문화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을 때 그 특징이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와 그 맛의 존중. 2번은 영양균형의 우수한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3번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계절 변화의 표현. 4번째는 정월 등 연중 행사와의 밀접한 관계였답니다. 네, 그래서 일식의 기본 상차림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어로 이치주 산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일집 삼체가 될까요? 이것이 뭐냐면 국 한 가지와 반찬 3가지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네, 이게 일식의 기본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밥,
고항이라고 하죠. 밥과 국물 그리고 반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밥이 있고요.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반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추가되는 반찬이 있고 이렇게 반찬이 또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을 이치주산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치주산사이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많은 식품 재료를 사용해서 영양균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씩 차리기 때문에 먹는 양을 알 수가 있어서 과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집삼재 이치주산사의 기본 일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나시입니다. 나시가 뭐냐면 나시지르라는 그 줄임말인데요. 나시마를 콤부라고 하죠. 일본어로 콤부. 그리고 가츠오부시, 가다랑어포, 가츠오부시 등을 끓여서 우린 국물을 나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혼다시라고 지금 우리 동네 마트는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혼다시라는 조미료. 네, 아지노모토에서 나오는 혼다시라는 나시가 지금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이 일식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에요. 국물 내다 이것을 일본어로 나시오토르라고 합니다. 나시오토르. 이 나시가 왜 중요하냐면 감칠맛이라는 일본어로 우마미라고 합니다. 우마미. 맛있다를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하죠. 또 하나 있어요. 우마이 그러죠. 남자분들이 자주 쓰는 말로 우마이라고 있습니다. 우마이. 예, 우마이 그 다음에 아지 맛. 우마미라는 감칠맛이 이 나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맛의 기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거기다가 감칠맛, 우마미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일본 요리는 옛날부터 담백한 곡물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시나 간장, 된장 등의 발효 조미료의 우마미 감칠맛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나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가츠오부시로 내는 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시마로 하는 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자주 쓰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아와세 나시라는 나시를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멸치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요리에서는 나시마로 국물을 낸 다음에 다시 가츠오부시로 국물을 냅니다. 예, 감칠맛을 내는 식품들이 서로 결합을 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마미의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그 국물 내는 방법을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본에서 기본 나시입니다. 이치반 나시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시마랑 카츠오부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물에 물을 넣고 나시마를 넣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3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간 불로 이렇게 좀 끓여주세요. 그래서 나시마 전체에 거품이 이렇게 붙으면 꺼냅니다. 그래서 물이 끓어오르면 다음에는 가츠오부시를 넣고 이때 바로 불을 끄세요. 네, 그래서 2, 3분 놔두고 나서 키친페이퍼 있죠? 키친페이퍼를 깔아 놓은 채로 고르면 됩니다. 이때 확 넣지 마시고 조용히 넣어야 합니다. 조용히 넣어야지 이제 맛이 괜찮거든요. 조용히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기를 뺄 때도 확 빼지 마세요. 그냥 살살 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을 때죠. 주부들이 시간이 없을 때 재빠르게 국물을 낼 때는 이 차를 거르는 채가 있잖아요. 이거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국물은 냉장고에서는 이틀 정도 보관 가능하고요. 냉동실에서는 한 달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시, 네 가지의 기본 맛 외에도 우마미라는 감칠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마미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이케다 키쿠나에라는 일본 동경대 교수님인데요. 1907년에 우마미라고 이름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시마의 우마미 성분이 그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마미 조미료 아지노모토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지노모토의 로고가 이거죠? 네, 아마 여러분 뭐 이마트나 가셔도 지금 요즘 팔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지노모토라는 우마미 조미료 팔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혼다시. 네, 가츠오부시 맛의 과립형 조미료입니다. 네, 이것이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의 상품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그냥 직접 뿌리셔도 돼요. 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나시마랑 가츠오부시랑 일일이 하는 요리 그 나시 그물을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맛이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인스턴트 맛이 나요. 네, 그래서 막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시를 그물을 내시는 게 좋고 시간 없을 때는 이게 혼다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나시를 사용한 여러 가지 요리가 일본에는 많습니다. 제 대표적인 것은 오스이모노라고 해서 맑은 국물입니다. 맑은 국장. 그 다음에 계란말인데요. 나시마키 타마고 아마 술집에 가면 안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그 계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에 나시를 넣어요. 그리고 같이 말면 됩니다. 프라이팬으로. 그러면 나시마키 타마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림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나시 국물에 간을 맞추고 고기나 야채를 넣고 졸여서 연하게 조리한 요리를 니모노라고 합니다. 아까 그 니쿠자라고 하셨는데 니쿠자가 조림, 니모노의 전류입니다. 그리고 된장국, 미소시르에도 조금 들어갑니다. 요즘 일본 된장도 마트에 팔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꼭 팔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가 일본 사람 많은데 오히려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시가 들어가는 것 중에 다키꼬미 고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고모크 고항이라고 하는데요. 쌀 요리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영양밥 정도가 되겠는데 영양밥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간을 하고 같이 지읍니다. 밥을 지을 때 먼저 버섯이나 야채, 고기 등의 재료를 넣고 간장 양념을 한 나시를 넣어서 간을 하고 같이 지읍니다. 이것을 다키꼬미 고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을에 제철 음식과 같이 뭐 밤이나 고구마, 버섯 이런 것을 같이 넣고 다키꼬미 고항을 만듭니다. 재료의 맛을 밥에 모두 흡수시킬 수 있어서 흡수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식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에키벤 아세요? 네, 역에서 파는 기차 안에서 파는 벤토죠? 도시락 에키벤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에키벤도 일본 그 신문화의 하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키벤이란 지금 얘기했듯이 에키, 역거든요. 과 도시락, 벤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일본의 철도역과 지자 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말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다키꼬미 고항이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꼭 그 다키꼬미 고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음 주가 되면 구정이죠. 한국에서도 설날, 일본에서도 설날이 있는데요. 1월 1일 날 일본은 설날입니다. 이때 떡국을 먹어요. 우리도. 일본의 대표적 새해 음식으로 떡국을 오존이라고 합니다.
네, 오조니. 이거는 에도 시대의 정월 요리로 전작이 되었습니다. 예, 정월에 그 도시가미사마라고 해신, 예, 해신에게 올린 가가미모찌라는 이게 떡으로 만든 장식이거든요. 가가미모찌를 그 토지의 산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 신년의 풍작이나 집안 안정 등을 기원하고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잠시 정월과 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 논이나 산에 신이 되어서 그 1월 1일 정월이 되면 도시가미사마라는 해신이 되어서 자손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신에게 도시가미사마에게 복을 받기 위한 행사나 풍습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가미모찌라는 이 장식을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해신에게 바치는 정월 장식인데요. 여기서 쓰는 떡으로 같이 아까 그 떡국 오조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조니가 한국에서 가래떡으로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찹쌀로 만든 기리모찌라는 일본 떡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집안마다 조금 다른데 그 관동 쪽, 도쿄가 있는 동쪽에서는 이렇게 가꾸모찌라고 해서 기리모찌를 사각형으로 자른 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서쪽이죠. 관서 그 교토, 오사카, 고베 그쪽에서는 마르모찌라고 해서 모찌를 손으로 둥글게 빚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조금 떡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물이 되는 육수의 재료는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도쿄 쪽에서는 카츠오부시나 간장 등을 이용한 맑은 국물을 사용하고요. 이것을 스마시지타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나 그 교토 쪽에서는 마르모찌를 넣고 미소 국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일본 교토 출신인데요. 우리 부모님도 교토에서 태어났고 친척들도 교토 그 서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월이 되면 이렇게 백된장이죠. 하얀 된장으로 이렇게 국물을 내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도쿄에서 살지만 항상 오正月때 일본에 가면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떡국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도쿄에 갔을 때. 네, 우리 집에서는 항상 떡국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먹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본도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네, 이게 일본 지도인데요. 어디서 좀 검색하다가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파란색 부분이 지금 얘기했던 맑은 국물, 도쿄 쪽에 맑은 국물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부분 있죠? 여기 교토 있고 오사카, 고베 이쪽입니다. 이쪽은 백된장, 하얀 된장을 쓰고 떡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넣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북계도, 이 북쪽이 있어요. 홋카이도, 북계도나 동북지방에서는 이렇게 연어알을 넣고 떡국을 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 그쪽은 하카타조니라고 해서 가시나 방어를 넣고 끓인다고 합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맛을 내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가정 수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세요? 그죠? 네, 중학교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는 하는데 그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맛을 내는 순서가 있다고 사시스세소라고 합니다. 일본어는 그 한국어의 가나다라마 바사가 아이유에오 가키크게코 사시스세소 이렇게 갔거든요. 아시죠? 네. 사시스세소가 세 번째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는 사토입니다. 설탕, 시는 시오, 소금, 수는 식초,
그 다음에 쇼유가 간장인데 옛날에는 새우유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새는 쇼유, 간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소의 소, 그래서 된장입니다. 이 순서로 맛을 냅니다. 모든 요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내는, 맛을 내는 순서가. 예, 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선 단맛을 침투하기 꽤 힘들어서 설탕을 넣는 것은 빠른 편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간장을 먼저 넣어버리면 식품 재료의 단맛이 붙기 힘들어집니다. 네, 아마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은 침투압이 높은 식품 재료에서 수분을 빼내서 국물의 맛을 정하는 초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3번은 식초는 너무 빨리 넣으면 신맛이 강해져서 소금보다 나중에 넣습니다. 네 번째는 간장, 된장은 풍미를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는 조리용 술이나 미림을 넣는 경우에는 설탕보다도 빨리 넣는 것이 좋고요. 미림품 조미료라고 있잖아요. 품 조미료. 이때는 된장보다 늦게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가정요리 순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랭킹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자기 여자친구에게 꼭 이거를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랭킹이 항상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해서 제가 했더니 1등은 역시 아까 말씀 있었지만 니쿠자가입니다. 이것은 니모노의 한 종류라고 아까 했었죠. 조림 요리입니다. 니쿠자가가 뭐냐면 니쿠는 소고기예요. 고기. 자가는 자가이모라고 해서 감자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랑 감자 그리고 뭐 당근 같은 거 야채를 같이 조림하는 것 니쿠자가가 1등입니다. 만약에 일본 남자랑 사귀고 싶은 여자분이 있으시면 꼭 니쿠자가를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카레입니다. 일본 카레가 정말 맛있어요. 아시죠? 저는 그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카레가 맛이 없던 거예요. 일본 카레가 맛있는데 아주 쉬워요, 만들기. 이거는 일본 남자분들이 많이 요리하는 하나입니다. 카레를 우리 아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카레에 넣는 르라고 있어요. 르가 뭐냐면 이게 고형으로 된 이게 딱딱한 그 뭐라 그러지? 조미 양인데 르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마트에서도 팔아요. 우리 동네 슈퍼에서도 팔고요. 꼭 일본 그 카레 르를 쓰셔야 돼요. 네. 그것이 여러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몬도 카레라든지 뭐 자와 카레라든지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거든요. 꼭 자기에 맞는 그 르를 찾으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잠깐 이것은 얘기를 하자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먼저 양파랑 버터가 있어야 돼요. 먼저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그 다음에 양파를 아주 약간 불로 계속 볶으세요. 그 캐러멜 색이라고 있죠. 갈색이 될 때까지 계속 볶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 서양 요리의 모든 베이스가 버터랑 양파를 얼마나 볶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아시죠? 아마 주부님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일본 카레 말고도 시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야시 라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비슷한 종류인데요.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제가 점수할 수 있는 요리법이거든요. 그걸 남자분도 할 수 있어요. 여자보다 정말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버터랑 양파를 꼭 준비를 하셔서 계속 볶으세요. 약간 불로. 그 갈색이 되시면 만약에 갈색 될 때까지 못 견디겠다 하시면 그 커피 가루 있잖아요. 인스턴트 가루. 그걸 조금만 뿌리세요. 똑같이 맛이 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볶으시고 그 다음에 소고기든 뭐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일단 고기를 넣으세요.
볶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기 좋게 뭐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죠. 이렇게 같이 볶다가 뜨거운 물을 넣는데 물을 정말 그 야채가 푹 삶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뜨거운 물 넣어요? 뜨거운 물은 그 냉물도 괜찮고요. 아무튼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항상 뜨거운 물을 넣거든요. 그래서 계속 끓이는데 야채가 푹 삶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섞으면서. 이게 잘 안 삶았는데 르를 넣어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처음 제가 이제 점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야채가 꼭 삶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불을 끄고 아까 얘기했던 르를 그 1인분 뭐 하나, 2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뭐 4명 정도 있으면 4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산자에 써 있어요. 몇 분인지. 네, 그거를 보시면서 르를 넣고 잘 넣으시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 꼭 해보세요. 이거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아마 부인분이나 뭐 딸이나 뭐 여자친구가 다 감동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일본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꼭 카레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자, 3번은 햄버거. 네, 함바그라고 합니다. 함바그. 함바그도 그냥 프라이팬에서 하는 거라 그냥 푹 조림처럼 하는 거 있죠? 네, 여러 가지 함바그가 있고 4위는 오므라이스, 5위는 파스타, 스파게티, 6위는 역시 미소시르가 들어갑니다. 항상 일본은 미소시를 먹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요리라고 한다면 미소시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 시간 괜찮을까요? 네, 자, 그 히트 식품의 랭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2016년에 제일 히트한 그 식품이 와플 팬케이크라는 겁니다. 그 요즘에 일본에서 팬케이크 붐이었어요. 팬케이크? 그죠? 팬케이크 붐이었습니다. 그 한남동에 가면 팬케이크 집이 있잖아요. 맛있는 집이 아세요? 거기 가면은 항상 줄 서 있는데 다 일본 사람이에요. 관광객들이 그 조그만 가게에 그 찾아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계속 그 팬케이크의 붐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이 와플 팬케이크라고 해서 그 한편은 바삭바삭하고 와플처럼 바삭바삭하고 또 한편은 팬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네, 이것이 작년에 제일 히트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야채계의 패스트푸드, 그 모스바가라고 일본의 그 패스트푸드 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패티를 고기로 하지 않고 콩으로 만든 것들을 출시했더니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패스트푸드에서 야채나 뭐 고기를 쓰지 않고 콩으로 만든 패티로 만든 그것이 제일 히트를 했고, 그 다음에 시오빵이 뭔지 아세요? 시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금이에요. 소금빵, 시오빵. 네, 이것은 뭐 버터랑 소금이랑 뭐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본에서 드셔야지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이것도 바깥에는 좀 바삭바삭하지만 안에는 부드러운, 네, 그런 빵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컵라면인데요. 카프누들이라는 회사인데 토미양꿍 누들이 이제 완전 히트를 쳤습니다. 어디 가나 매진됐던 그런 컵라면입니다. 그 한국에서 말하는 고수 아시죠? 예, 고수가 작년에도 아주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항상 쓰는 요리 사이트가 쿠크팟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주부님들도 남자분들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 사이트가 얼마나 좋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요리명
식재명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를 엽니다. 돼지고기랑 뭐 양파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돼지고기, 양파라고 한국어로 쓰시면 안 되겠지만 일본어로 부타니크, 양파가 뭐였지? 타마네기. 타마네기라고 쓰시면 그 식재를 쓴 요리가 쫙 나와요. 이것은 그 전문가가 쓴 레시피가 아니고 우리 주부들이 무료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다 이렇게 무료로 올려서 무료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요리가 나와요. 거기서 그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고요. 되게 그 그림도 있고 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물론 일본어지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목적이라고 써 있죠. 만약에 고기랑 양파를 스프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다가 스프라고 쓰시면 돼요. 뭐 일본어로 스프라고 쓰시면 그 레시피에 맞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한국어 버전은 없나요?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한국어로 버전으로 하시면 정말 대박 나실 것 같은데 내가 사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유료도 있거든. 이 안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이 가끔 유료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버웹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